요즘 환율 보면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1,500원, 1,6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말이 돌더니 갑자기 하루에 20원, 30원씩 빠지는 날이 나오면 머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원화 가치가 오락가락하면 생활비도, 투자도, 사업도 기준이 흔들리는 느낌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율 급락은 무조건 좋은 신호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신호도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이 갑자기 떨어질 때는 거의 항상 정책 당국 시그널, 글로벌 달러 흐름, 수급, 누가 달러를 사거나 팔았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오늘은 그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걱정은 줄이고 앞으로 비슷한 장면이 나왔을 때 이 흐름이구나 하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원달러 기준으로 원화가 강해진다. 달러 한 장을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평소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급락이 나올 때는 대개 이유가 단순합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너무 쏠렸다가 원화 약세 쏠림, 누군가가 그 쏠림을 꺾는 이벤트가 터지면서 되돌림이 크게 나오는 상황이죠. 이번처럼 하루 새 30원 급락 같은 움직임은 보통 펀더멘털이 하루아침에 좋아져서가 아니라 수급과 심리의 방향이 급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근 환율이 왜 갑자기 떨어졌느냐? 첫 번째 축은 외환 당국의 강한 시그널과 개입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최근 당국이 원화가 과도하게 약세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의 고강도 구두 개입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 발언이 아니라 필요하면 실제 행동도 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원달러가 빠르게 내려앉는 흐름이 나왔다는 보도들이 이어졌죠. 단기 환율은 논리만이 아니라 힘에도 반응합니다. 외환 시장은 특히 당국이 여기부터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을 강하게 그으면 그 선 위에서 베팅하던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접히면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락의 시작점은 종종 경제 지표가 아니라 당국의 한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축은 외환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달러가 돌게 만드는 장치들이죠. 단기 환율을 움직이는 핵심은 오늘 달러가 더 필요하냐 아니면 달러가 더 나오냐입니다. 최근에는 당국이 구두 개입만이 아니라 외환 수급을 완화하는 여러 카드, 세제, 제도, 시장 장치들을 동시에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 조합이 시장 심리를 더 빨리 돌려놓았습니다. 채찍과 당근이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강도 있게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째로 시장이 위로 더 가도 되나? 에서 위로 갔다가 걸리면 크게 맞겠다로 바뀝니다. 둘째로 수급이 바뀝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달러를 쌓아두던 행동이 줄고 반대로 달러를 내놓는 쪽, 달러 매도가 늘면 환율은 생각보다 쉽게 꺾입니다. 세 번째 축은 글로벌 달러 흐름과 아시아 통화의 동반 강세입니다. 원화는 혼자 움직이기보다 엔화, 위안화 같은 아시아 통화 흐름과 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와 위안화가 강해지는 흐름이 원화에도 하락 압력, 원화 강세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해설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당국이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글로벌 달러가 계속 강하면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달러가 숨을 고르고 주변 통화들이 같이 강해지면 당국 시그널이 훨씬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급락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라 대외 환경이 잠깐 원화 편에 서준 타이밍도 같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여기까지가 왜 갑자기 급락했나의 설명이고,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나 합니다. 환율이 떨어졌으니 이제 끝났다, 안심이다, 혹은 환율이 이렇게 흔들리니 나라가 위험하다. 둘 다 위험한 결론입니다. 환율은 증상이지 판결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라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 원화가 강해졌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것들이 좋게 작용하는지 생활과 투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정리해 볼게요. 환율 하락이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수입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원자재, 부품을 달러로 사오는 구조가 강합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같은 달러 가격을 지불해도 원화로 환산한 비용이 내려갑니다. 이건 두 갈래로 퍼집니다. 하나는 생활 쪽입니다. 유가, 곡물, 사료, 원재료 가격이 환율 때문에 더 비싸지는 압력이 줄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외식, 생활 물가의 상승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당장 내일 싸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압력이 덜해질 수 있다는 쪽이에요. 다른 하나는 기업 쪽입니다.
제조업은 부품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파는 경우가 많은데 환율 하락은 원가 압력을 낮춰 마진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달러 결제를 비중이 큰 기업들은 환율이 내려오면 숨통이 트인다는 말을 실제로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건 해외 소비 비용이 즉시 내려간다는 점입니다. 해외 여행, 유학비, 해외 결제, 직구 가격이 환율에 거의 바로 반응합니다. 같은 100달러를 써도 원환 환산액이 줄어드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환율이 고점에서 꺾여 내려올 때는 못 갔던 여행을 다시 고민한다 같은 심리 변화가 생기고 그게 아항공, 면세, 여행 소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가 받쳐줘야 하지만 환율 자체만 놓고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기 체감 효과가 큰 쪽입니다. 세 번째는 달러 부채, 외화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달러로 빚이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원리금 부담이 원화 기준으로 커집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려오면 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건 특히 수입업체나 해외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 항공, 해운처럼 달러 비용이 많은 업종에서 체감이 큽니다. 환율 하락은 리스크 완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자금 흐름에 대한 심리적 개선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건 자산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환차 손익도 같이 봅니다. 원화가 계속 약해질 것 같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들어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강해지는 구간이 나오면 환율이 발목 잡을 위험이 줄었다는 인식이 생기고 그 자체가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환율 하락은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 한 칸을 지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 맞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누르는 효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게 생활 물가에 스며들고 사람들은 앞으로 더 비싸지겠지라고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커지면 기업은 가격을 올리고 가게는 더 불안해져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거나 내려오면 중앙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은 단순히 외환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가, 금리, 심리까지 연결된 고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어야 합니다. 환율 하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이유도 분명합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고 이미 계약된 수출 단가가 있는 기업들은 환차익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로 보면 수입 내수에는 플러스, 수출에는 마이너스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환율이 내려왔다 올랐다가 아니라 왜 내려왔는지, 내려온 뒤에 다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외 여건이 다시 달러 강세로 돌아서거나 실수요, 수입 결제 달러 수요가 커지면 하단이 막힐 수 있다는 해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환율이 갑자기 급락할 때 딱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당국 시그널이 일회성인지, 정책 수급 장치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둘째, 달러 자체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약해지는 구간인지, 엔 위안 같은 주변 통화 흐름 포함. 셋째, 시장 포지션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렸는지, 급락은 대부분 쏠림 되돌림에서 나온다. 이 세 가지만 습관처럼 체크하면 환율 뉴스에 휘둘리는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환율이 급락했을 때의 기회는 단순히 여행 싸졌다가 아니라 내 자산과 현금 흐름을 환율 변동성에 덜 흔들리게 구조화할 기회입니다. 해외 투자 비중이 있다면 환해지 여부를 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환해지는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익을 미리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자산 자체의 수익과 환율 변동입니다. 문제는 이 환율이 수익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산 수익을 전부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이 올랐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환해지입니다.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나는 환율로 돈을 벌지도 잃지도 않겠다, 자산의 성과만 가져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흔한 방식은 환해지형 펀드나 ETF입니다. 상품 이름에 환해지형이나 H가 붙어 있다면 환율 변동을 내부적으로 상쇄합니다. 편리하지만 해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장기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환해지가 수익을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원화 강세가 예상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환해지는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나는 환율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제거할 것인가? 이 기준만 분명하다면 환해지는 훨씬 쉬워집니다. 달러 지출이 많은 가게, 사업자라면 결제 타이밍을 분할할지 고민할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점은 환해지가 수익을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원화 강세가 예상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결국 환해지는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나는 환율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제거할 것인가? 이 기준만 분명하다면 환해지는 훨씬 쉬워집니다. 달러 지출이 많은 가게, 사업자라면 결제 타이밍을 분할할지 고민할 타이밍입니다. 수입 비중이 큰 사업자는 원가 개선을 다시 해볼 타이밍이고, 장기적으로는 원화 또는 달러의 한쪽 올인이 아니라 생활통화와 투자통화를 분리해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 타이밍입니다. 환율은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중요한 건 그때마다 겁먹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내 행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환율, 금리, 자산시장처럼 우리 돈의 방향을 흔드는 이슈들을 뉴스가 아닌 기준과 프레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개인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